마음이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김동수입니다. 이 시간에는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나오는 내용 중에 일부를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요, 주로 임대기간은 몇 년입니까? 2년이죠. 그런데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계약갱신 거절을 통지하려면 계약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갱신 거절을 통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계약기간 만료 전 1개월 전까지 계약갱신 거절을 통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한 달 전에 이제 나가겠다고 통지를 하고 이제 보증금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세금이라든가 임차 보증금을 받아야 되겠는데, 이런 통지도 하고 임대기간이 만료됐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주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집주인이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임차인은 어떠한 행동을 취해야 할까, 이런 내용으로 순차적으로 한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자세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그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계약기간이 만료돼서 이제 보증금을 돌려받아야 되는데, 집주인에게 전화를 해도 전화를 받지 않고 또 메시지를 보내도 아무런 연락이 없습니다. 이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다면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내용증명이라고 하는 것은 우체국에 가서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들이 그 편지의 내용과 날짜를 증명해 주는 것이 바로 내용증명이 되겠는데, 그렇다고 여러분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냈다고 어떠한 법적인 효력이 발생하지는 않고요. 그런 사실상에 있는 내용을 통지했다는 어떤 증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주인이 이 보증금을 지급해야 되는데 보증금 반환을 이렇게 차일피일 미루는 경우에는 여러분들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어떤 법적 절차를 마련하겠다는 강경한 의사표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어떤 심리적으로 압박을 표시하는 것이 바로 내용증명이 되겠는데요. 그러면 바로 내용증명은 어떤 방법으로 보내면 될까요? 내용증명 작성에는 특별한 형식이 없습니다. 단순히 16절지나 이런 편지지에 같은 내용으로 여러분들이 내용을 적어서 같은 내용으로 적어서 우체국에 가셔서 보내면 되는데요. 요즘은 인터넷 우체국을 통해서 내용증명을 보내는 경우도 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이 우체국에다가 내용증명을 3통을 제출하게 되면 우체국에서는 내용증명을 보냈다는 것을 확인하는 도장을 찍고 한 통은 우체국에 보관하고 한 통은 상대방에게 임대인에게 발송하고 한 통은 임차인 즉 제출인에게 반환을 해줍니다. 반드시 내용증명은 등기 우편으로 발송을 해야 되겠죠. 그렇다면 내용증명에는 어떤 내용을 적어야 할까요? 먼저 임대차에 관련된 보증금을 반환해달라는 청구서 내용이 되겠죠. 임차보증금 아니면 또 전세금일 때는 전세금 반환 청구서, 이런 제목이 되겠습니다. 임차보증금,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서, 이런 내용이고 제목이 그렇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밑에는 보내는 사람, 발신인의 주소와 성명, 인적사항, 그리고 수신인의 이름과 주소, 연락처를 기재해서 이런 내용을 적을 때는 반드시 유가 원칙에 의해서 작성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계약 내용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또 임대차 계약이 어떤 기간, 종료된 시점과 또 종료된 사유를 적고 보증금을 반환해달라는 요청하는 내용을 기재하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해주지 않으면 소송을 할 것이다. 이런 내용도 추가로 적으면 되겠고요. 또 소송 비용은 누가 부담해야 될까요? 그렇죠? 발신인이 아니라 수신인, 임대인이 부담하는 내용도 적고요. 또 보증금을 반환받으려면 임차인의 계좌번호도 기재해서 보내면 되겠는데, 그런 내용 증명을 작성할 때는요, 쓸데없는 불필요한 내용은 삼가하는 것이 바람직하게 됩니다. 자,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내용 증명까지 보냈는데 그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받지 못하면 어떠한 또 액션을 취해야 될까요? 바로 이사를 가면 안 됩니다. 이사 가기 전에 법원에 가가지고 주택임차권 등기를 해야 돼요. 등기 목적은 주택임차권, 등기 원인은 주택임차권, 임차권 등기 명령으로 등기가 돼야 되는데 법원에 가서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하면 됩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할 때는 등록면허세, 임대차 금액의 1000분의 2, 거기에 또한 지방교육세 20%를 납부하고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하게 되면 그 집주인 등기부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울부에 임차권 등기 명령이 올라가면 바로 여러분들은 점유를 풀어도 됩니다. 즉 이사를 가더라도 우선 변제권 효력이 있습니다. 즉 대항력이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칙상 임차권 등기 명령을 하고 집을 비우더라도 우선 변제권, 그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우선 변제권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임차권 등기 명령도 하지 않고 집을 비우게 되면 우선 변제권이 소멸되는 것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임차권 등기 명령을 하고 마음 놓고 이사를 가더라도 우선 변제권이 유지가 된다는 내용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느냐. 그래도 보증금이 반환이 안 되면 바로 전세금, 보증금 반환 소송, 민사소송을 해야 되겠죠. 자, 그런데 사실은 이렇게 민사소송하게 되면은 소송 비용도 들어가지만 시간이 좀 들어갑니다. 사실은 민사소송에서 받는 것도 가장 확실한 방법이 되겠는데요. 또한 이런 소송을 제기해서 판결문을 받게 되면 그런 판결문으로 임대인의 그 아파트나 주택을 경매를 신청해서 또 전세보증금을 받는 경우도 있는데요. 또 임차인이 그 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임대인이 또 경매까지 가기 전에 이러한 소유권을 잃을 수가 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보증금을 빨리 내주는 경우도 없지 않아 많이 있습니다. 또한 뭐 이렇게 소송까지 가게 되면 이제 시간도 걸리기 때문에 또 임차인이 그 보증금을 안전하게 회수하기 위해서는 전세 보증금, 전세금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다면 소송 없이 보증금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이지요. 그러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고요. 전세계약이 종료되었으나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했을 때는 어디로부터 받나요? 주택도시 보증공사로부터 보증금을 반환을 받는, 그러니까 보증금 반환해달라고 신청하게 되면 주택도시 보증공사에서 보증금을 반환받게 되는 겁니다. 사실은요, 임차인이 그 임대차 계약할 때 항상 공인중개사가 뭐 자세하게 그 설명을 해 주잖아요. 하지만 설명을 들을 때 반드시 이 등기부 등본을 띄워보시고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보시고 그 임대인의 주택가격이 시세와 또 거기 세입자들이 몇 세대가 들어있는가, 각각 보증금이 얼마인가, 또 임대차 기간이 만료됐을 때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잘 반환받을 수 있는가, 이런 것들도 사전에 한번 검토해 보는 것도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임대인으로부터 주택임대차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해서 소송까지 간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시간적인, 경제적인 낭비입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임대차 계약할 때는 반드시 이 물건을 그 권리 분석을 반드시 해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고요. 참고로 또 팁을 드린다면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임대차 계약을 하게 되면 반드시 잔금을 지급하는 그날 반드시 주민센터에 가서 전입신고하고, 또 임대차 계약서를 가지고 주민센터에 가셔서 확정일자를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전입신고를 하면 그 다음날 0시에 대항력이 발생합니다. 거기에다가 확정일자까지 받게 되면 우선 변제권 효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를 받아야 우선 변제권 효력이 있고 대항력이 발생한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했을 때 그 임차인이 취해야 할 내용을 순차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렸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고요. 또 다음 시간에 건강한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